평화의 길 함께 열어가요.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맞아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전쟁의 상처가 이 시대에 어떤 아픔으로 남아있는지 살펴보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 생각하는 특집 기획을 마련합니다. 평화의 길 함께 열어가요. 매주 월요일 CBS 캠페인과 함께 특별 기획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0대 청년의 목소리를 한번 담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해 아픈 역사를 바로 알고 예술활동을 통해 치유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젊은 미술 작가가 있어 오늘은 초대를 했는데요. 한남대 회화과에 다니는 심유나 학생입니다.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취자들께 소개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한남대학교 회화과 재학 중인 심유나입니다.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인터뷰하는 게 처음이어서 많이 떨리는데요. 실수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렇게 긴 인터뷰는 처음이시죠? 네. 예. 오늘은 저희들이 앞에 좀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역의 좀 아픈 역사, 특별히 산내 골련골 학살 사건을 좀 소재로 그림 활동을 하고 있다고 들어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는데요. 어떤 작품들인가요? 저는 우선 골련골을 소재로 한 작품은 현재 3작품 정도 있는데요. 이 중에 2작품은 골련골의 아픈 역사를 알리기 위해 그렸습니다. 작품만으로 골련골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구성을 했고, 나머지 한 작품은 유가족 분들을 직접 뵙고 이야기를 나누다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도로공사 과정에서 많은 유골들이 훼손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런 증언을 듣고 저의 시각으로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나타낸 작품을 그리고 있어요. 그 작가의 시각으로 보았다 하면 뭐 안타까움을 좀 표현하는 건가요? 어떤 주제인가요? 우선 그 그림을 그리게 처음에 시작한 계기는 이제 유가족들의 이런 아픈 역사에 대해서 저도 잘 몰랐고 저희 또래 애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걸 먼저 알리기 위해서 그리게 된 이유가 가장 크고, 그렇다 보니 유가족의 슬픔이나 그런 마음을 공감하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관련 이야기들을 처음에 접하게 되신 때는 언제세요? 기억나세요? 네, 저는 어릴 적부터 골련골에 관련된 기억이 되게 많아요.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서 골련골에 자주 갔는데 어떤 곳인지 모르고 골짜기 공터에서 아빠가 일을 끝나실 때까지 오빠와 자유롭게 뛰어놀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점차 크면서 아버지께 관련된 역사를 들었고, 고등학교 때는 유해 발굴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발굴 봉사에 직접 참여를 하면서 그때 나오는 무수한 뼈들을 보면서 더욱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아버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버님께서는 1990년대 말부터 관련 취재를 해오신 우리 시민기자 심규상 기자님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기사 통해 알고 계실 텐데, 그러면은 아버지의 영향이 가장 크네요. 같이 또 현장에 갔고 뛰어놀았지만 어쨌든 어릴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그 영향이 가장 크네요. 네, 제가 아버지가 이제 저는 뛰어놀 때 아버지께서는 옆에서 일을 하셨더라고요. 취재를 하시면서 골련골을 자주 가게 된 것도, 이렇게 관련된 이야기를 자세히 알게 된 것도 모두 아버지의 영향 때문이죠. 그 기억나세요? 거기 처음에 우리 신규상 기자님도 저희들이 모셔서 인터뷰했습니다만 네. 초창기에 굉장히 취재도 어렵고 거기가 접근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곳이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때 갈 때 좀 그런 기억 좀 남아 있는 것 있으세요? 처음에 좀 갔을 때? 저도 이제 커가면서 느껴지는 게 처음이랑 현재가 많이 다르다. 많이 달라요. 네, 많이 다르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되게 아빠가 초창기에 취재만 하실 때만 해도 굉장히 유골 발굴을 하는 작업조차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를 생각해 보면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가슴이 찡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정말 사람이 좀 들어가기도 사실 어려운 그런 곳이었나 봐요. 네. 그런 곳에서 이제 어린 시절을 어쨌든 뭐 뜻은 모르지만 그죠? 자주 찾게 된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굉장히 그 관련 기사를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네. 또 취재를 오래 해오셨는데 뭐 그런 모습 중에 좀 기억에 남아있는 것 있으세요? 기사라든지. 저는 항상 초등학교 때 아빠 자동차에 항상 트렁크에 삽이랑 호미가 늘 있었는데 뭐냐고 물고 그리고 트렁크에도 뼈가 실려 있었어요. 뼈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뭘까 하고 여쭤보면은 동물 뼈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사람 뼈였더라고요. 그래서 유해 매장지를 찾아야 한다면서 대전은 물론 충남 곳곳을 돌아다니시면서 공주, 아산, 홍성, 보령 등 여러 곳을 이렇게 알게 된 것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다른 기사분께서 쓴 아버지에 대한 기사를 좀 봤는데 2007년 인터뷰 내용이었는데 그 기자에서 아버지가 처음으로 골련골을 공론화한 기자였고 그 때문에 골련골의 영혼들의 빛이 보게 됐다는 내용의 기사였어요. 그해 정부에서 첫 유골 발굴하셨는데 아빠가 지목한 곳에서 유해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걱정을 많이 하는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마다 아버지가 오랫동안 취재를 해온 결과 많은 사람의 관심을 갖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며 저 또한 찡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때 그 지목한 곳에서 유해가 나오지 않았군요. 네. 처음에는. 상심이 크셨겠어요. 네, 막 이제 유해 이제 일본에 출상을 가셨었어요. 그 해 또. 근데 그곳에서 꿈을 꾸셨는데 그 꿈에서 본 장소와 비슷한 형태로 유해가 발굴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화도 그때 아버지께서 얘기해 주셔가지고. 일본에 가서도 계속 생각하고 네. 그 이쪽 이제 유해 발굴 현장에 대한 걱정을 하신 거네요. 네. 그래요. 그 아버지는 오랜 기간 이렇게 한 가지 문제를 파고들어 참 취재를 오랜 기간 해오셨는데 우리 가족들이 보기에는 조금 안타까움도 있으셨겠어요. 네. 그리고 저희 가족끼리 관련된 일화가 있는데 저희 오빠가 이제 어릴 적에 고구마 캐기 체험 같은 걸 갔는데 그때 고구마는 안 들고 오고 동물 뼈를 들고 와서 아버지께 줬다고 하더라고요. 오빠가. 어릴 때? 네. 어머머. 그래서 고구마 대신에 그 일화가 저희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슬픈 일화 중에 하나일까 싶어요. 오빠한테 물어본 적 있어요? 왜 동물뼈를 가지고 왔냐? 그 이유가 있었대요? 아빠께서 뼈를 찾아다니는 거를 저희가 이렇게 무의식 중에 다 알게 되니까 이게 아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 뼈는 아빠에게 줘야겠다. 네. 어머머머. 좀 기특한 생각이네요. 네. 그럼 혹시 우리 오빠 되시는 분도 뭐 그림 작업이나 이런 걸 하시나요? 저희 오빠는 이제 일러스트 쪽 그림을 또 저와 같이 그림에 관심이 많은데 저희 오빠도 골련골 유해 발굴 봉사를 함께 참여해서 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뭐 현재도 좀 관심을 갖고 있으세요? 어떠세요? 오빠분도? 네. 저도 이제 이런 관련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오빠도 관심 있게 보고 활동을 지지해 주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네.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아버님 영향으로 처음에는 알게 됐지만 네네. 이제 우리 아픈 역사를 좀 조명하는 일을 함께 하고 계신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2007년도에 이제 유해 발굴이 시작이 됐고 그 전부터 우리 신규상 기자가 쭉 취재를 해오셨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기간이 오래됐어요. 이제 네. 그런데 아직도 이제 우리 대전 시민 가운데는 아마 모르는 분도 계실 것 같고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어떻게 보면 관심 없는 주제일 것도 같거든요. 네. 어떤가요? 아직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사건이기도 하고 접할 기회가 없다 보니 사실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린 골련골과 관련된 그림을 처음 본 친구들이 모두 전쟁과 관련된 작품이라고 유추해서 생각은 하는데
저희 지역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거는 처음 알았다고 해요. 음. 그래서 6.25 전쟁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민간인 학살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또래 대부분 학생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저 또한 아마 아버지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았으면 알지 못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림을 통해서 많이 알리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그 이제 곤룡골을 소재로 한 작품이 지금 3작품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뭐 그림의 제목이라든지 그런 거는 좀 관련이 있는 제목으로 붙이셨나요? 네. 하나는 진짜 말 그대로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제목을 곤룡골로 하였고 또 곤룡골도 의미적으로 있어서 제목을 그렇게 선택을 했고 하나는 안 미안해서 미안해라는 제목이에요. 안 미안해서 미안해. 네. 그래서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약간 또 중의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저희가 미안해야 할 상황인데 또 현실은 또 잘 이렇게 유골들도 잘 돌아오지 못하고 진전이 되지 않는 모습에 안 미안해서 미안해라는 약간 중의적인 표현을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그 미안해야 할 사람들이 그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이나 학생. 저는 우선 이런 전쟁은 저희보다는 이제 이런 정부나 이런 곳에서 큰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전쟁을 지나와서는 이제 그런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오히려 더 무관심하고 외면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모습인 것 같아요. 좀 정작 관심 가져야 할 사람들이 이제 외면하고 있지 않나. 네. 예. 그리고 한 작품은 어떤 제목이에요? 그것도 이제 연작으로 곤룡골 해서 이제 3작품 이렇게 있어요.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제 제목은 다 이제 다른 제목인데 어떤 그림에 그 담겨진 그 의미나 이런 것은 이제 한 가지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거의 비슷한 주제인데 좀 형식을 다르게 해서 재료나 형식을 다르게 해서 그래요. 그래요. 그 지금 뭐 저희가 TV 프로그램이면은 요걸 참 보여드리면서 하면 참 좋은데 진짜 라디오 프로그램이라 좀 말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뭐 추상화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네네. 정형화라든지 어떤 그 그림의 형태가 있을 텐데 네. 어떤 식으로 작업하고 계세요? 저는 우선 인체의 과장됨을 많이 표현을 해서 저는 피카소나 이런 작품들을 좋아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너무 추상적이지는 않고 형식은 있되 약간 이렇게 인체를 과장돼서 그런 감정들을 표현하거나 이런 거에 좀 많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그리고 계신 이 곤룡골이라는 작품들은 추상적인 어떤 표현 방식이 좀 잘 맞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네, 저는 오히려 이런 무거운 주제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색채를 굉장히 밝게 사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람에게 우선 알리고 싶은 목적이 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보는 사람의 관객의 입장에서 좀 더 다가가기 쉽게 하기 위해서 어두운 주제지만 색깔은 밝게 해서 조금 더 그런 감정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그림에 직접적으로 뭐 우리 유가족의 모습이라든지 뭐 우리 유골들을 찾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는 담겨 있지는 않나요? 어떤 형식인가요? 이제 유족들이 슬퍼하는 그런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한 표현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유족분들을 직접 만나보면서 들어온 이야기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상황을 저도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현재와 과거의 이야기를 담아서 그리기도 하고 유족들이 이제 유골을 들고 슬퍼하는 모습들이나 아니면 그 당시 군인이 총을 쏘는 장면 등 이런 식으로 약간의 직설적이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그림을 보면 바로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좀 알 수 있게 그리고 계신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또래 친구들이 잘 모르고 이제 관심 있는 주제가 아닐 것 같다 하셨는데 그러면은 그 그림을 이제 친구들이 봤을 때 좀 설명을 해주시거나 그럴 때도 있으세요? 네, 곤룡골과 관련된 작품들은 전부 학교 작업실에서 그렸어요. 그러다 보니 동기 친구들이나 교수님 분들께서 그림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마다 왜 다루지 않는 전쟁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는지 많은 이해하시고 또 지나간 과거의 내용을 주제로 하는지 물어보고도 해요. 그럴 때마다 골련골이 과거의 문제만이 아닌 현재에도 진행 중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처음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을 때 6.25 전쟁으로 인해 우리가 잘 모르는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기 때문에 그림을 보여주며 되도록 자세히 설명을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 하고 또 다들 알게 되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래 친구들은 주로 어떤 작품을 많이 그려요? 우리 유나 학생의 친구들이라면? 네. 저희 또래 친구들은 우선 자기의 경험이나 경험을 그런 예전에 과거의 그런 추억을 꺼내서 회상해서 그리는 친구들도 있고 주제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힐링을나 이런 구름 같은 소재로 자연을 그리는 친구들도 있고 다양한 작품들이 있는데 거의 이제 자신 개인의 감정을 생각하면서 그리는 작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작품에 비하면 이제 우리 윤아 학생의 작품은 좀 특징적이네요. 좀 특색이 있고 주제가 이제 확실히 있는 거네요. 네. 그러네요. 이 그림 작업을 하려면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린 사람은 아니니까 좀 영감이랄지 어떤 포커싱하는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앞에 네. 이제 유족분들의 얘기에서도 많이 상상해서 그런 걸 얻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특징적으로 좀 기억나는 얘기들 그런 거 있으세요? 영감을 얻었던 확실한 부분들? 저는 이제 현재 사회를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는 곧 사람의 관계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험한 삶 중에서 영향을 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주로 영감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동시대에 일어나는 문제점을 다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림을 그릴 때 공감과 진정성을 중시하는데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하며 진정으로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작가가 되고 싶은 게 제 목표입니다. 이 사회적인 문제에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골련골 외에도 좀 주목하고 있는 주제들이 있어요? 우선 다양한 주제로 그리고 있는데 요즘에는 코로나19가 너무 발산이 돼서 제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학교에 또 다니고 계시고. 네, 그렇기 때문에 혐오나 이런 차별의 문제점에 대해서 생각을 좀 깊이 해보는 것 같아요. 그걸 그림으로 좀 담아낼 수 있느냐 네. 그런 거네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심리나 학생이 영화 무적행이란 작품에 출연을 하고 있다고 해요. 저희들이 지지난주에 우리 지금 제작하고 계신 정진우 PD님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적행 소개를 좀 들어봤어요. 네. 근데 이제 다큐 부분에 우리 심리나 학생 출연하신다고 해요. 어떤 역할을 영화 속에서 맡으셨어요? 저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작가로 출연을 합니다. 6.25 전쟁을 3세대 제3자의 입장으로 바라본다면 어떤 시각을까를 보여주고 있고 또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골련골 사건은 젊은 작가의 눈으로 본다면 하면 소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고 이런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전쟁의 문제를 교감하고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의도도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네. 좀 젊은 우리 세대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 그런 거네요. 네. 그럼 대사도 있어요? 이게 자연스럽게 우선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들이나 그런 모습을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림 그리시는 장면 네. 같은 것 그런 걸 담는 건가요? 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촬영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그때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촬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때 이제 골련골 관련 그림을 그릴 때 그걸 이제 촬영을 하게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인터뷰도 처음이라고 하시는데 영화 출연도 처음이시겠네요. 네. 많이 긴장되진 않으세요? 이런 일들이 지금 또래 학생들이 겪는 일하고는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제가 이런 기회들이 온 만큼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참여하는 거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면서 출연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은 이제 촬영된 분량도 있으세요? 뭐 앞으로 촬영을 하게 되는 건가요? 촬영된 분량은 이제 유족 할머니 분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는 분을 촬영도 하고 이제 앞서 촬영할 부분들은 아직 좀 더 많이 남아있는 상태. 그래요. 유족분 가운데는 그 실제적으로 이제 가족을 잃은 분을 이제 만나신 건가요? 네. 실제로 이제 할머니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도 있고 거기에서 충격도 많이 얻어가지고 정말 그 다큐를 촬영하면서 참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오갔던 것 같아요. 유족분들이 지금 사실은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가 70년이 지났잖아요. 네. 사람의 나이로 치면 70년의 세월이 흐른 건데 아직도 이 가슴속에 이제 해결되지 못한 응어리들이 남아있잖아요. 저희도 네. 이제 인터뷰 통해 모셨습니다만 그런 거를 좀 우리 윤아 학생과 얘기하면서 좀 많이 얘기를 하시던가요? 네, 오히려 감사하게도 이제 젊은 친구가 더 알았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너무 자세히 이야기를 또 해주시고 거기에서 제가 참 이게 잊지 못할 이제 이야기가 하나 또 있는데 네네. 할머니 희생자 오빠분의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오빠가 있어지다 보니까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니 저희 오빠랑 비슷한 나이 또래로 보였어요. 그때 저 골련골에서 처형당할 때. 네. 그래서 되게 해가 쨍쨍하고 새가 울던 골련골 산위를 바라보시면서 저기 어딘가에 오빠가 있을 거라며 너무 그리워하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제일 충격적인 일은 골련골에 포장도로가 있었는데 할머니께서 그 도로를 보면서 여기 공사할 당시에 뼈가 무수히 나왔는데 도로를 만들기 위해 뼈를 수습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때는 뼈가 100골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나서 뼈가 삭아 형체가 사라지고 있다며 비통한 모습이 생생히 떠오르는데 저 또한 그 도로를 이용해서 산에 왔기 때문에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그렇군요. 실제 거기는 이제 발굴은 하지 못하고 이제 도로가 만들어진 현장이군요. 네. 그걸 이제 보는 유족들의 마음이 좀 어땠을지 그 이제 영화에 담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 6월에요. 산내 골련골에서 한국전쟁 70년 대전 산내학살 사건 21차 희생자 합동 추모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 시간 통해서 그 추모제를 좀 이렇게 방송을 해드렸거든요. 예, 현장을 좀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 심윤아 학생이 그리신 그 미술 작품이 머그컵에 이렇게 프린팅돼서 기념품으로 이제 오신 분들께 드렸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이 골련골이라는 아까 말씀하신 작품인데요. 골련골의 아픈 역사를 담아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리고 싶었고 이 그림에서 민간인들이 희생된 현장에서 총을 들고 방아쇠를 당기는 군인의 모습과 총알이 빗받치는 모습을 담아낸 그림이에요. 그림에서는 희생지를 알리기 위해 현장의 삶 모양을 그대로 살려 그렸고 또 부모, 형제를 잃은 아픔에 일그러진 슬픔과 분노의 표정들을 담아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작품이 이제 컵에 실린 거네요. 네. 예. 처음에 프린팅 하겠다고 좀 제안이 왔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우선 제가 아직 학생이고 이런 그림을 그린다는 걸 알리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왜요?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널릴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림을. 근데 직접 이렇게 프린트해도 되냐고 여쭤봤을 때는 오히려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고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네, 흔쾌히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프린트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럼 컵에 이렇게 꽉 차게 그림이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제 그림이 직설적이기 때문에 네네. 유족분들이 그때 기억을 상기시켜드리는 건 아닌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젊은 학생이 관심 가져서 고맙다는 유족분들의 말을 듣고 정말 다행스럽다는 생각과 함께 제가 하는 작업에 동기부여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 컵을 보고 그 유족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가요? 네. 그렇군요.
이 기념품으로 이제 그때도 코로나 상황이어서 많이 오지는 못하시고 아마 네. 이제 소수 인원이 참석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이 기념품이 이제 이렇게 나눠지고 뭐 연락이 오거나 그런 적도 있으세요? 네, 제가 사실 그 무적행 영화 출연을 한 이유도 그 컵을 보시고 그 작품을 보시고 한번 출연 제의가 왔어서 영화 촬영도 하게 되고 그래요. 네, 이어서 이제 기자분께서 이제 취재 인터뷰도 하는 경험 또한 생기고 이렇게 라디오 출연까지 하는 감사한 일이 계속 연달아 일어나서 그러네요. 네. 그 프린팅된 작품이 이제 알려지고 있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심윤 학생이 그날 저 추모제 다녀오셨더라고요. 그 영상에 보니까 네. 예, 직접 가셔서 또 인터뷰도 하셨던데 이렇게 좀 유족분들은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제 아파하는 모습 그리고 추모제에 오셔서 많은 분들이 아픔을 좀 함께하는 모습 이런 걸 좀 보셨을 때는 어떤 생각이 좀 드시던가요? 저 또한 추모하는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나는 게 희생자분들이 이름이 빼곡히 써있는 현수막들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비참했고 7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치면서 도시화된 주변 모습과 너무 대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현장이. 네. 그렇기 때문에 아픔과 분노는 그대로인데 세월 속에 사건이 잊혀져 가는 건 아닌지 하는 씁쓸한 마음이 컸습니다. 네. 추모제 영상을 보니까 그날 지나치게 날이 이렇게 맑더라고요. 네. 예. 그 영상에 그런 또 이렇게 좀 담긴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이렇게 맑은 날도 이렇게 추모제가 열리고 하니까 좀 더 슬펐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걸 좀 현장에서도 느끼셨나요? 네. 굉장히 골련골을 갈 때마다 느껴지는 게 산세가 참 슬퍼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가 쨍쨍한 것도 그렇고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런지 더 슬퍼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사실 아픔을 간직한 곳인데. 네. 알겠습니다. 그날 다녀오시고 또 최근에는 뭐 이제 작품 무적행에도 출연하시고 유족분들도 많이 만나고 계신데 좀 그림에 반영이 됐을까요? 어떤가 좀 궁금한데요. 네. 제가 살고 있는 도시와는 전혀 관련 없는 모습을 보면서 잊혀져 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좀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그림 작업에도 이런 저희 두려움도 반영이 되었고 대조되는 풍경들이 그림에 등장을 시키도록 그렸는데 유족들의 입장에서 어떤 그림을 그려야 저 또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고민 중이시고 네. 예. 이 자리에 이런 활동하시는 예술가들을 많이 모셨거든요. 이제 골련골의 어떤 모습을 뭐 만화로 그리시는 분도 나오셨었고 또 이제 목동형무소 역시 이제 전쟁의 상흔을 안고 있는 곳인데 이곳에서 이제 전시를 하셨던 우리 예술가도 좀 모셨어요. 이런 분들이 좀 하는 활동을 본인들이 이제 치유를 위한 목적으로 계속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우리 심윤아 학생도 졸업을 하시거나 뭐 작가로 데뷔하시거나 하시면 이런 문제 주제들을 좀 계속 갖고 작품 활동하고 싶은 이런 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 네. 저는 이제 앞으로도 골련골 문제처럼 관심이 필요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따뜻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커요. 또한 사회에 살아가면서 폭넓은 관점으로 여러 사람에게 공감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술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공감을 전할 수 있는 작품을 하고 싶다. 네. 예. 처음에 그 미술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단순히 미술을 하는 게 너무 즐거웠었어요. 어릴 적부터. 근데 제가 작가를 해야지, 예술가가 돼야지 하는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점점 이제 대학을 진학을 하고 이제 이런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저의 뚜렷한 목표 계기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버님은 기자시잖아요. 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걸 이제 역시 알리는 역할을 하시는 건데 네.
이 미술, 뭐 화가의 길을 가겠다, 혹은 작품 활동하겠다 이런 꿈도 아버지 영향을 좀 받으신 건가요? 네, 단지 그림에 앞서서 조금 더 이렇게 사회를 알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활동을 하게 된다는 계기도 아버지의 영향이 크고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시는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동경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또한 이제 아버지처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우리 심규상 기자님이 뭐 인터뷰를 들으신다면 굉장히 뿌듯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사실은 그 하시는 활동이 가족분들께 영향을 많이 이제 끼치고 있었던 거네요. 네. 그 궁금합니다. 우리 윤아 학생 가족은 좀 이런 얘기도 하세요? 제가 어제 작품을 그렸는데 관련 얘기도 좀 하세요? 네. 저희도 일상적인 대화를 많이 하긴 하는데 이제 저도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다 보니 아빠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질문이 굉장히 제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피곤하실 수 있는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대상으로 취재를 많이 하시는. 근데 근데 아버지께서 항상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누구보다 정말 자세하고 또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에 감사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질문도 되게 많이 하고 거의 아빠를 이제 괴롭히다시피. 네. 그렇군요. 그 혹시 본인이 너무 이 90년대 초반부터 이 문제를 취재하시고 기사 쓰시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네. 우리 저 윤아 학생이 좀 물어보면 다른 걸 그리면 어떠니 뭐 이런 건의를 하셨다거나 이런 적은 없으세요? 처음에 제가 그림을 그리는 걸 아버지께서 모르게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모르게? 네. 이제 그리면서 이제 이런 관련된 그림을 그리고 있다. 얘기를 해드리니까 예. 아버지께서는 굉장히 뿌듯해하셨어요. 뿌듯해하셨어요. 네. 내 딸이 좀 내 영향을 받았구나 뭐 이런 건가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다른 영향을 또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아시니까 오히려 기특해 하시는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만 그 아버지의 이제 그 딸이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좀 공감을 주는 작품 이런 활동을 앞으로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저희들이 오늘 한국전쟁 관련된 얘기도 좀 많이 나눠봤습니다만 2020년 현재를 살아가는 분들이 어떤 전쟁의 상처를 직접적으로 갖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이제 저희처럼 간접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윤아 학생처럼 어떤 경험을 통해 또 체득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림을 보시는 분들께 이런 전쟁에 대한 스토리를 좀 어떻게 전하고 싶은지 바라는 점 있으세요? 저는 우선 전쟁이 과거의 일이라고 무관심한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관심이라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도 크고 전쟁을 평화적으로 바라봤으면 하는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전쟁을 평화적으로? 네.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저희는 이제 아직 분단 국가이고 그렇죠. 또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감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불안이 빨리 하루아침에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불안이 좀 다 사라졌으면. 네. 그림 작업을 통해 좀 그런 날이 좀 빨리 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저처럼 관심을 갖는 일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다면 빨리 오지 않을까. 그래요. 네. 다 같이 같은 마음을 갖는다면 빨리 오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20대 청년들은 굉장히 좀 먼 주제일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가졌습니다만 오늘 윤아 학생을 만나면서 그렇지 않다는 걸 저도 좀 다시 알게 됐는데 청년들이 생각하는 이 한반도 평화 또 통일의 의미 이런 건 뭘까? 뭐 친구들끼리 얘기했던 것도 있을 것 같고 개인적인 생각 말씀하셔도 되는데 어떤 네. 생각 갖고 계세요?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도 통일을 주제로 교내 토론대에 나가거나 시민단체에서 주관하는 통일 강연 같은 것도 듣곤 했는데요. 예. 통일 문제를 보는 시각은 크게 찬성과 반대,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회의론으로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 찬성하시는 분들은
남북이 합치면 경제적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하시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통일 이후 사회적 경제 비용이 커진다는 점에서 주로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이나 손해냐를 떠나서 통일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골련골 유족들이 부모, 형제를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은 게 경제적인 이유 때문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서로 울고 웃고 따뜻한 밥 한 끼 정도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은 저희는 같은 민족이고 오래 같은 역사를 살아온 동포이니 통일을 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가장 우려가 되는 점은 찬성이나 반대가 아닌 회의론이나 무관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오히려 더 힘들 것이다. 네. 저희가 살아가는 목적이 평화롭게 행복하게 사는 삶이라는 걸 바라볼 때 북한과 남한이 서로 사이좋게 살아야지 전쟁이 없는, 걱정 없는 진정한 행복한 나라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통일은 이루어져야 된다. 네. 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인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평화를 주제로 이제 방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질문은 지금 드리는 질문은 이제 많은 분들께 좀 공통적으로 여쭤봤던 건데요. 일상에서 우리가 사실은 평화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다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네. 평화를 추구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좀 해야 될 일들, 방법들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저는 우선 첫 번째로는 역사를 약간 거시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6.25 전쟁 때문에 대전에서 많은 민간인이 죽었는데 한쪽은 국군이 한쪽은 인민군에 의해서 희생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한쪽은 국군, 남한을 미워하고 다른 쪽은 인민군, 북한을 미워한다면 역사를 너무 좁은 시각에서 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시적으로 보면 모두가 피해자고 다시는 어떤 이유로도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하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한에 큰 태풍이 오면 북한도 태풍 때문에 힘들겠구나. 남한에 코로나19 환자가 발생을 하면 북한은医薬품이 부족해서 더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같은 동포를 보고 생각하는 관점을 말하는데 이런 관점으로 보면 북한을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오랫동안 쌓아왔던 마음의 불신도 작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같은 상대방의 처지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왕래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서로 돕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 자체가 평화를 만드는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미루어 또 염려하는 것. 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큰 주제를 지금 말씀해 주셨네요. 예. 네. 혹시 그 친구들하고의 사이에서 뭐 좀 평화를 추구하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저는 평화를 굉장히 추구하는 편이세요? 평화롭게 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좀 뭐 노력하는 거나 그런 거 있으세요? 저도 이제 상대의 배려가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평화로서 다가가려고 하면은 상대방의 입장에 공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오늘 인터뷰를 이렇게 해보니까 많은 또래분들하고 이렇게 말이 많이 통하실 것 같진 않아요. 다른 주제를 많이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하면 우리 친구들이 좀 잘 이해해주고 이렇게 좀 잘 들어주고 그러나요? 네, 오히려 고맙게도 친구들이 관심을 갖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요? 네. 오히려 이제 또 애들도 이제 이런 역사적인 문제도 같이 대화를 하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의 생각 또한 들어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네. 예, 그럼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작품에 녹여내나요? 어떻게? 네. 작품을 할 때도 생각하는 부분이 없다고 하면은 네. 영향이 조금은 있을 것 같아요. 대화하고 하는 부분들이. 네. 예. 그러면 이 작품 많이 만들어서 좀 대화할 수 있는 창구가 많아지고 친구들에게도 많이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 또 시너지 효과가 나겠네요. 네.
저도 바라는 부분이기도 하고. 작품을 통해서.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골련골 관련해서는 제작품 완성하고 이게 연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그리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앞으로의 계속 또 향후를 바라보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릴 것 같아요. 이제 아직 점점 좋아지고 있는 모습도 있지만 또 아직까지도 아픈 역사고 유족분들도 이제 점점 나이도 많이 있으시고 하면서 느끼는 감정이 또 있으면 연작을 계속 그려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예. 목표 같은 거 있으십니까? 뭐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그려보고 싶다. 혹은 뭐 물론 이제 계획대로 뭐 살아보니 그렇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네. 계획 같은 거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 저는 제가 이제 꾸준히 미술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뭔가 많은 것을 다른 사람이 제 그림을 향해서 많은 걸 느끼는 그런 것만 있으면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저 또한. 소통할 수 있는 거. 네. 그림으로써 소통을 하는 것. 우리 유나 학생의 작품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지금 현재 학교 동아리 해가지고 전시를 학교 내에서 하고 있어요. 한남대학교 안에 있나요? 네. 얼마 이제 몇 일 남진 않았는데 지금 현재 전시를 하고 있어서 전시를 가면은 볼 수 있겠네요. 거기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작품들도 좀 기대를 많이 하고요. 또 이제 무적행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어떤 스토리를 보여주실지 그것도 역시 영화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여러 얘기를 좀 많이 나눠봤는데 특별히 우리 이제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역시 한 민족이다. 아픔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앞에 해주셔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언제쯤이면 좀 맞이할 수 있을까요? 저도 참 언제쯤일까 굉장히 궁금하고 점점 저희 또래 애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 무관심한 게 가장 큰 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제가 죽기 전까지 이제 통일이 하는 날이 올까? 하면서 의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전쟁의 과오를 기억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되는 일이라고 자각을 하면서 자각을 한다면 평화와 그만큼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렇게 제가 활동도 하고 저와 같은 뜻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는 이제 방송 이제 듣고 계실 많은 청취자분들 뭐 같은 또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장년층들도 계실 테고 다양한 세대가 있으실 텐데 좀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끝으로 한마디 듣고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렇게 부족한 제 작품이 관심을 가져주는 일에 대해서도 부끄럽기도 하지만 유족들의 아픔도 같이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아물어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의 일을 통해서 미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힌트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미래에는 이런 힌트를 통해서 해답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해답을 찾아가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전쟁의 아픈 상처를 안고 있는 곳이죠. 산내 골련골을 주제로 회화 작업을 하고 계신 우리 한남대 회화과 심유나 학생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감사하고요. 앞으로 작품 활동도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